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함수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입력값으로 검색값, 두 번째 입력값으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해당 범위에서 내가 검색하려는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검색값의 상대적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검색 유형이 있는데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일 때는 내가 찾는 것보다 작은 값을 찾을 건지 내가 찾는 값보다 큰 값을 찾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 함수는 주로 매치 함수와 같이 쓰이게 되는데 범위를 잡아주고 해당 범위에서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적어주게 되면 해당 범위의 해당 위치, 상대적 위치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매치와 인덱스가 주로 같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함수의 활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다가 이 범위에서 삼행 2열의 위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구해 볼 겁니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입력값으로 특정 범위, 쉼표, 그리고 두 번째 입력값으로 어떤 행의 번호, 행의 위치를 적어주시고요. 열의 번호를 적어주시게 되면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저는 이 위치의 내용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 범위 자체에 이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의 이름을 설정할 때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름 상자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범위, 사용 범위라고 적어볼까요? 사용 범위, 엔터 쳐서 이 범위 자체에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범위를 가지고 계산식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이름 상자를 사용해서 이름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도 보았고 또 이름 범위 편집하는 방법도 보았었습니다. 수식의 이름 관리자. 여기서 편집하고 싶은 범위가 있다면 선택하고 편집을 하실 수도 있었죠. 자, 근데 이 범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거고요. 인덱스 함수 가지고 이제 해당 범위에서 삼행 2열의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첫 번째 입력값으로 array 범위를 설정해 주는데 이 수식 탭에 오면 수식에서 사용 이름 범위가 나오게 되죠. 클릭하면 아까 등록했던 이름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단축키도 있는데요. 키보드의 F3 펑션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름 붙여넣기 창. 이 창을 통해서 사용 범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쉼표. 이 범위에서 3행 2열이니까 행의 번호, 로우 넘버는 3, 그리고 열의 번호 2 적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계산해 볼까요? 보면은 아까 범위에서 3행 2열의 위치, 이 내용 맞죠?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F3 눌러서 아까 그 이름 범위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 범위에서 쉼표 이번에는 2행 5열 2행 5열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죠. 2행 5열의 위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또 계산해 볼까요? 등호 인덱스 함수 F3 눌러서 사용 범위라는 이름 범위를 사용할 거고 쉼표 1행 4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매치 함수 연습을 해볼 건데 매치 함수는 인덱스 함수와 반대로 내가 찾는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다가 행의 위치를 구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자, 이 범위에서 여기 지금 수량이 나와 있고 과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수량 이 범위에서 310이 차지하는 위치가 몇 번째인지 이걸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목록에 있는 내용과 여기 310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죠?
이럴 때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찾는 값보다 작은 값의 위치를 찾을 건지 아니면 큰 값의 위치를 찾을 건지를 옵션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해 볼까요? 매치 함수 첫 번째 입력값이 lookup value라고 해서 내가 찾는 값 312 셀이 되겠고요. 쉼표 lookup array 찾을 범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쉼표,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은 이것보다 작은 거의 위치, 그러니까 300의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쳤더니 300의 위치, 범위에서 300의 위치가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행에 있다고 위치가 찾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품명의 열의 위치, 그러니까 자갈치가 이 목록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줄 겁니다. 내가 찾는 값이 범위에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주는 함수가 등호 매치 함수. 내가 찾는 값은 자갈치. 이 내용을 쉼표 어떤 범위, 이 목록 범위에서 찾아주는 건데 이번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탭키. 이렇게 옵션 0을 선택했고요. 엔터 구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제품명과 수량의 위치를 찾아서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과자의 수량이 301개일 때 이 위치 찾아주게 된 거고요. 301개일 때 자갈치의 할인율, 요거를 이 위치에 계산을 해줄 겁니다. 네, 아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범위는 이만큼의 목록 범위에서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에서 쉼표 아까 구해준 행의 위치 여기 있죠. 네 번째 행. 네 번째 행의 쉼표 열의 위치 이 위치.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301개이면서 자갈칠 때 할인율을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목록 범위를 선택할 때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부터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지 만약에 여기부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했다면 사행 2열의 위치에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잘못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할인율 범위만을 선택해 놓고 아까 구해준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이런 부분에서 찾아준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엔터 제대로 계산이 되었죠? 근데 저는 이런 중간 단계, 중간에 지금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준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등호 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가 겉에 나와야 되고요. 어떤 범위에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쉼표 행의 번호 적어주시는데 행의 번호는 이 수량의 위치에 따라서 찾을 행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량에 따라서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량 310만을 가지고 행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줄 건데요.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찾는 내용으로는 310이라는 이 내용, 쉼표. 그 다음에 찾을 범위는 수량 범위. 값은 쉼표 보다 작은 걸 찾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함수 괄호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행의 위치가 구해진 겁니다. 행의 위치. 이 내용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행의 위치를 구했으니까 쉼표. 이제 열의 위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열의 위치는 이 자갈치, 이걸 검색값으로 이 범위에서 자갈치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주게 되면 이게 해당 열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치 함수 열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입력값, 찾는 값, 이 내용을 쉼표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쉼표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알아서 괄호가 다 닫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구해봤죠? 그런데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주느냐? 그냥 이것만 보고도 눈으로 찾아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냐 하면 이 제품명이나 수량이 바뀌었을 때 할인율이 알아서 바뀌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런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찾아줬다면 제품명이나 수량이 바뀌었을 때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해당 할인율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으면 치토스, 제품명이 치토스로 바뀌었을 때 알아서 할인율이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구한 다음에 금액에다가 할인율 곱해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할인율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실무에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